이제 요게 1조 자산가가 된 개인의 투자법이라는 건데요. 그냥 네이버에서 이 제목 치면 이 기사 있습니다. 그 시총 1위에 계속 투자했더니 1조가 된다. 1조가 되더라. 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미국 엔비디아 한 주라도 사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이건 중요한 건 계속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그렇죠. 않고. 이제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월급 25%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에 95%는 엔비디아 사고 5만 원은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잖아요. 아마 하이닉스가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러면 1등이 바뀌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주식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미래는 그 기업 간의 막 경쟁이고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막 다 이제 경쟁을 통해서 또 망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할 텐데 결국에는 이 개개인들이 주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부를 같이 좀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도 하다 보니 지금 국장 투자 분위기가 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주식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시가총액 1등 기업만 사라. 이게 아주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저는 막 최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정권회사를 94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했었는데 1994년도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현재 30년이 지났는데 3000포인트거든요. 딱 3배 올랐더라고. 30년간 종합주가지수 1000에서 3000이 됐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에서 지금 30억, 한 40배 올랐고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300만 원이 돼서 이제 10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종합주가시장에 투자한 사람은 이제 망한 거죠. 3배가 더 올랐으니까.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시면 이제 미국이 60이고 일본이 5%, 그다음에 중국 4, 한국은 1%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 되는데 70%는 미국에 투자하고 30%는 한국에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중심이다. GDP를 보시면 미국은 전 세계 25%밖에 안 되지만 주식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60%입니다. 바로 달러의 힘이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쿠팡이 한국에 상장 안 하고 미국에 했는 이유가 시가총액의 10배 정도 더 인정해 줍니다. 한국에서는 상장해서 한 7조 원이지만 현재 미국에서 70조 원이고 창업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10배 더 인정해 줍니다. 창업자는 한 주 있으면 10주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토스 야놀자가 미국에 원래 상장 예정입니다. 바로 미국이 상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창업자를 우대하고 의결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항상 지금 현재 전체 시가총액이 2,700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요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한번 보시면 미국은 50%에서 60%까지 증가하고 있고 일본 5%, 4%, 3%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있네요. 미국으로 전 세계에 돈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다. 60대 1.5니까 95%를 미국에 5%로 한국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등만 해라 시가총액. 근데 그게 1등이 또 비싸니까. 근데 엔비디아 뭐 2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총 자체로 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갔다 고점 아니냐.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슷하게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지금 4조 달러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4조 달러니까 뭐 한 6천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계속 기업을 사들입니다.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였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였습니다. 애플도 계속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현재 400조고 현금이 100조 있습니다. 100조를 가지고 옛날에 하만 샀고 지난번에는 공조기 회사 에어컨 하는 기업을 사들였고 계속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다.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10,000원짜리 팔면 60%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맞는 거죠. 지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2,700개의 기업 중에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작전 종목,
막 급하게 하는 종목 이런 거는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에는 주가 조작이 매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일어납니다. 주가 조작 한번 하면 평균 수익률이 50억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주가 조작으로 감옥을 가는 비용은 10%밖에 안 됩니다. 아, 할만하네요. 그러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돼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거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요게 1조 자산가가 된 개인의 투자법이라는 건데요. 제 블로그 있습니다. 김대중 네. 교수 치면 블로그에 오면 읽을 거리에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조회된 뉴스고 그냥 네이버에서 이 제목 치면 이 기사 있습니다. 그 시총 1위에 계속 투자했더니 1조가 된다. 1조가 되더라. 야. 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미국의 엔비디아 한 주라도 사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이건 중요한 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그렇죠. 않고. 이제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사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좀 빠지면 안 사고 막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매달. 무조건 적립식으로. 그렇죠. 네. 무조건 적립. 또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는 미국의 겁니다. 1등, 한국의 그러면 1등. 아마 환율 방어에도 될 것이고 또 안정적인 자산이 될 거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멈추는 분들이 꼭 이제 하다가 안 된다고 욕하거든요. 이거 계속 하라고 했는데 80대까지 해야 되는데 저거를. 그렇죠. 자기가 이제 보통 한 60세 은퇴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는 계속 해야 돼요. 30대, 40대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자산이 한 5천억은 안 될까. 그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시총 1위는 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돈 못 벌고 다 손해 봤다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제일 올라갔을 때 사고 그 뒤로 사실 안 사고 빠질 때 안 사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지금 살까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95% 주식 내가 월급 25%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에 95%는 엔비디아 사고 5만 원은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아마 하이닉스가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러면 또 1등으로 바꿔 타는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4조 달러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왔다 갔다. 한 3천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1등을 바뀌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1등이 됐다는 주식은 가장 실력이 있고 자산 가치가 있고 특허가 있기 때문에 1등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꼭 방송만 보지 말고 엔비디아가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한번 쫑건 셈 치고 한 주만 사봐라. 그러면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상법 개정도 하고 최근에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장 쪽은 좀 그래도 눌려 있었던 시간이 많으니 한국 주식 투자를 좀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10% 정도는 해라. 그 정도가 맥시멈이다. 90대 10 정도만 해라.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6개월 뒤에 기업 실적이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또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주가가 그렇게 받침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시가총액 60%가 되고 한국이 10%가 된다 그러면 이제 비율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아직 1.6%밖에 안 된다. 1.6%니까 너무 작다.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의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원화보다는 좀 외화로 특히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 거고. 아마 환율 방어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죠. 예. 사실 예전에 뭐 IMF 때도 그랬고 항상 뭔가 그 사고 터지면은 환율부터 튀잖아요. 환율이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거꾸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한 1, 2년 전인가 환율 엄청 올라갔을 때 그 외국에 계셨던 이제 미국에 계셨던 그 교포분들이 한국 뭐 부동산 사겠다고 많이 오셨었거든요. 너무 싸다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자체가 무너지거나 뭐 이럴 확률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미국 자체가 무너지지 않겠다. 뭐 로마가 이제 무너졌지만 네. 그죠. 아마 이제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 국제 통화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70%. 유로화가 한 20% 정도 되고 중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한 5% 3% 정도 됩니다. 네. 일본하고 중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달러 원화입니다. 네네. 엔화다, 엔. 파운드, 네. 뭐 원.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이 당연히 달러의 결제에 흔들린다 그러면 뭐 무너질 수가 있겠지만 달러가 결제되는 게 워낙에 아직 70%까지 차지하고 있고 네. 군사력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가
전쟁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됐지만 이라크가 러시아의 루블화로 석유를 결제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잃어버리는 걸 무서워합니다. 브릭스 국가가 지난주에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위안화라든지 루블화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네. 트럼프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으로 달러를 결제 안 하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에 절대 수출 못한다. 네. 한 푼도 수출하지 못하고 관세 100% 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꼬리 내리고 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세뇨리지라고 부릅니다. 세뇨리지. 달러를 100달러짜리 만드는 데는 뭐 한 20센트면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뭐 종이값도 안 종이 들죠. 이걸로 가서 이제 네. 100달러를 네.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달러 발권력을 통해서 막대한 금융 차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세뇨리지라고 부르고 저는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비슷한 민족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 본토에 있고 1,000만 명이 해외에 있는데요. 우리가 흩어진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2천만, 해외 1,000만 똑같아요. 8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함께 한국인들이 이렇게 흩어진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다 유대인이 만든 기업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친척들이 모아줍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결혼식 때 같이 돈을 모아주는데 이 돈들이 미국의 1등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던 23살이 되면 이 돈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네. 페이스북과 구글을 만든 애들 다 이 돈으로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주시는 것이 또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달러의 어떤 발권력이라든지 군사력 때문에 뭐 미국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근데 요즘에 워낙 뭐 국가 부채 많다, 지금 뭐 이거 상황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의 어떤 단기적으로는 좀 금융 관련해서 좀 위기를 봉착할 일은 없을까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AAA가 세계 1등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인데 미국이 AA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바로 밑에 있는데 네. 결론은 미국은 그래도 군사력이라든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큰 위험 없다. 어떻게든 문제 해결한다. 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 주식에서 좀 돈 빼고 이런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뭐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거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50%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기업 알고 있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도 부채율이 100%가 넘습니다. 네. 순수하게 국채만 가지고는 우리가 한 50%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원래 보정을 선거도 원래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 선거는 이제 포함하지 않고 이제 순수한 국채만 이제 하니까 우리가 낮게 보이지만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걱정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발권력이 없잖아요. 네. 원화의 경쟁력도 없고 우리는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네. 또 금융은 0.1%밖에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개인이 대비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해줄 것이다. 우리가 IMF를 경험해봤지만 IMF 97년도에도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뭐 며칠 뒤에 이제 국가 파산 신청했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왕십리에서 지하철 고장 났을 때 지하철 기관사가 걱정하지 말고 다 제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방송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다 깨고 다 탈출해 버렸어요. 네. 대구에서 수년 전에 그렇죠. 지하철 기관사만 도망가고 문 잠그고 도망갔잖아요. 다 타 죽었습니다. 180명 정도. 네.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기관사하고 선장은 다 탈출하면서 다 제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리에 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은행에 얼마 전에 갔는데 은행의 여직원이 저한테 석유 펀드를 가입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예. 내가 깜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석유 가격은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립니다. 네. 그죠? 코로나 때는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로 석유를 사면 배달비를 20달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석유는 1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70달러인데 네.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립니다.
은행 직원도 이것도 모르고 파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홍콩 예치지수 펀드, 키코 펀드 전부 다 50%씩 손실을 봤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은행 직원도 믿지 마라. 펀드는 절대 사지 마라. 네. 그냥 내가 돈이 있다면 미국의 1등 주식 사라. 그죠? 이거 석유 펀드 아마 샀으면 50% 손해 봤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홍콩 H지수 펀드 20조를 팔았는데 국민은행 농협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제 그 판면 승진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 적금 든 고객들 적금 깨가지고 홍콩 H지수 펀드하게 만들고 맞아요. 자기는 2년만 있으면 다른 지점에 옮겨버리거든요. 내 친구가 은행 출신인데 만났더니 자기는 도저히 못 팔겠더래. 미안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승진을 못해도 좋으니까 자기는 양심을 걸고 안 팔았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명태금하고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승진을 하려고 막 길을 쓴 친구들은 고객하고 소송하고 은행이 막 50%씩 손실 봤다고. 은행 직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아는 주식만 해야 되고 그냥 기초 주식 사면 돼. 기초 자산. 주식을 기본으로 해서 펀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초 자산이 바로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등 자산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 뭐 이런 게 주식으로 보면 미국이지만 더 크게 보면은 뭐 금도 있고요. 뭐 요즘에 뭐 구리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 뭐 이제 시총 1위 코인 중에서 1위니까 뭐 이런 그 다른 자산군의 1등을 산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금도 76% 확률로 올라갑니다. 지난 한 60년간.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네. 금은 76% 확률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 추세이고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 추세다. 네. 전 세계 가상화폐는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3만 개나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저는 비트코인 정도는 자기 전체 투자금의 한 10% 정도 하는 건 저는 찬성이다. 네. 저는 비트코인 누가 선물 준 거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 그 비싼 걸 주셨어요? 그냥 뭐 0.01% 줬는데 네네네. 그건 뭐 100만 개까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뭐 한 3만 원짜리 줬는데 지금은 한 3배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결론은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과 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다.